무엇인가요? 간단하게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뭐냐면 우리가 투표할 때 후보에게 한번 투표하고 정당에 한번 투표하잖아요.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나눈다. 그게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왜 준자가 붙었냐면 그 외 50%만 인정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정당 득표율로 당의 총 의석수를 결정하고 당이 얻은 총 의석수에서 지역구 당선수를 빼면 비례 의석수가 나오는데 여기에 50%만 연동하는 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게다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총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합니다. 사실은 이 연동형 비례성 사표 말고 비표의 등가성을 높여야 된다는 이야기는요, 한 20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예요. 정의당이 통상적으로 뭐 한 두 자리 숫자, 작게는 5% 내지 10% 정도의 국민들이 지지해 왔어요.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해가지고. 근데 지역구로 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0.7% 밖에 못 얻으면 그 나머지 9%는 거대 정당들이 자기의 실력보다 더 받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의당이나 소수 정당한테 뭐 더 과하게 주자가 아니라 자기 목, 그것도 자기 목 전체도 아니고 한 반 정도만 찾아주자라는 데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의도도 결국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비례를 통해서 보충해주겠다는 건데 민주당이 아닌 민주당을 만들어가지고 그 몫을 먹는 거죠. 여기는 민주당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부분을 가져가는 거니까 이건 민주당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당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니까 연동형 비례라는 의미가 상실돼 버렸다. 완전히 없어졌어요. 완전히. 저가 이제 정치권에 한 25년 있었는데 이런 선거를 봤을 때 이렇게 막장 드라마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서로 누가 더 자극적으로 이렇게 선거법을 이용해 먹느냐 경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저도 정치권에 있었지만 상당히 부끄럽고 창피한 노릇인 것 같아요. 2008년 총선 때요. 친박연대라는 당이 생겼어요. 그 당시에 기억하실 텐데 이제 언론이나 정치권이나 시민사회에서 아니 하다 못해서 당 이름이 친박연대는 뭐냐. 이게 막장으로 가자는 거냐. 라고 했었고 앞으로는 이제 우리 정치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져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이 위성정당 이런 거 나온 거 보면은 친박연대보다 나을까? 모르겠어요. 친박연대는 차라리 우리는 박근혜가 너무 좋아라는 그때 또 유권자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면이 있는 면도 있는데 지금의 이 위성정당 논란은 소수 정당이 이번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그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수를 나누어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략 민주당이 40%의 지지율을 받으면요 비례대표 의석으로 대략 20석까지 간다. 민주당이 아니죠. 민주당이 아니지. 더불어시민당,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30%의 지지율을 받으면 15석 내외의 의석을 가져간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 혹시 위성정당 관련해서요. 위성정당의 등장 자체가 사실 되게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제가 이제 기사에서 보기로는 그 위성정당이 애초에 출연하는 것 자체를 막을 어떤 규제 같은 거를 조금이라도 해놨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비판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법으로 하나하나를 다 규율하려고 하면은 한도 끝도 없고 그냥 그거는 정치적으로 안 해야 되는 것이고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 위성정당을 못 만들게 한다면은 뭔가 또 위성정당이 아닌 나는 거기랑 상관없는데 정말로 우리는 정말로 이 당을 심판하고 싶어가지고 이쪽을 만드는 거다라는 데도 나올 거예요. 지금 보면은 여권 같은 경우에 이름 헷갈리네. 열린민주당 있지 않습니까? 자, 열린민주당은 그러면은 공식 위성정당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위성정당을 막는 법으로 막으면은 여기 열린민주당이 있죠. 저쪽에도 또 뭐 열린한국당 이런 것도 또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례위성정당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선거법에다 그런 규정을 놓으면요, 그건 헌법 위반이에요.
왜냐 헌법에는 정당의 설립은 자유예요. 그리고 선관위에다 신고를 하면 특별한 제척 사유가 없으면은 허가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법으로 제재할 수 없으니까 자정 효과로서만 작용할 수 있는 거지 그거의 진심을 누가 이렇게 법적으로 파악하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 우리가 이게 우리 편이 볼 때는 정말로 이 법을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우리의 정말 천하의 묘수. 저쪽 펼 때는 꼼수.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도라고 이제 말하자면 미투 정당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야 니네는 안 한다더니 왜 하냐라고 하는 거고 니네를 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묘수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유권자의 심판으로 궁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면 이번 총선 끝나고는 다시 원래대로 될 것 같으신가요? 지금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 이 선거법 폐지를 가장 먼저 추진하겠다고 했고 민주당 같은 경우도 도저히 이걸로는 안 되겠다. 이 선거법 폐지하든지 개정하든지 하겠다. 일회용이에요. 그리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걸 그대로 두되 뭐 위성 정당만 금지한다 그런 식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식 위성 말고 그럼 뭐 비공식 위성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걸 다 하나하나 우리가 법으로 막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알거나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린 게 그냥 옛날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공부하는 것 자체가 괜히 헷갈리게 만들 수가 있을 것 같고 하시던 대로 가서 내가 우리 지역에서 그래 내가 원하는 사람 찍고 내가 좋아하는 정당 딱 찍으면은 그 수대로 그냥 비례대표 의석 나눠 가질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선거법 협상이 적용될 때 유명한 이야기가 있었죠. 국민들은 잘 모르셔도 됩니다. 에이 되게 복잡해요. 국민들은 알 필요가 없다라고 그러셨어요. 알 필요가 없어요. 어느 당 대표님 말씀 아니었었나요? 심상정 대표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오해가 있었던 게 이게 너무 이게 복잡하니까 이 협상 과정에서부터 설명하자면 협상이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였긴 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